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12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벼라는 의미의 화부를 보겠습니다.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쌀로 하죠. 근데 그 쌀을 가공하기 전 상태를 벼라고 하죠. 화부를 쓰는 이제 대표적인 한자를 보면 가을이라는 의미의 추, 자기 자신, 벼라는 의미의 화, 잡다라는 의미의 병, 쌓다라는 의미의 적,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수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찾아볼 한자는 추 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부가 있는데 이 유부는 기초 단계에서는 이 유부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자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삼국지에서 그 장군 하우돈이라는 장군 있죠. 이때 그 하우라는 성의 우자를 바로 이 글자로 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추 가을이라는 의미의 이 추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벼화자에다가 불화자 두 개 다 화자입니다. 그 두 글씨를 섞어서 추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이다 라는 의미로 추자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추석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어린 글자 그대로 추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추석의 다른 말로 중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중추라는 말이 그 중추절의 중추입니다.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한참 가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중추가 한참 가을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엇인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추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을거지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물론 추수가 가을에만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요즘 같이 그 기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수 계절이 따로 없죠.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었기 때문에 쌀을 수확하는 시기가 가을이라서 그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시기를 추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에 입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그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입각해 보면 그 3월이나 4월에 오는 부활절 그리고 이제 요 추수감사절이 대단히 큰 행사죠. 그다음에 이제 입추라고 하는 것은 한 8월 8일경 양력 이게 24절기는 이게 두 개 다 24절기인데 24절기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입추는 한 8월 8일 내지 9일 그 정도에 오는 거로 여름 한창기가 이제 꺾이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실제 추위를 느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변하기 시작하죠. 추운 쪽으로. 추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9월 22일경이에요. 요거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면서 추분이 지나면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천추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1000번 지냈다는 뜻이니까 대단히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추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는 잘 안 쓰고 보통 천추의 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쪽의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쓸 땐 요 천자를 안 쓰고 만자, 일만만자를 주로 쓰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풍낙엽이라고 하면 가을 바람이 세게 불면 뭐 한 초속 20m 이상 이렇게 세게 불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 단풍 든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떨어진다. 낙이 떨어질 낙자, 엽자가 잎사귀니까요. 그런 의미로 어 이제 실제 이 추풍낙엽이라는 말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자체보다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옛날에는 칼로 그 전투를 벌였죠. 그때에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기병이 보병들을 그냥 거침없이 목을 베고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이제 썼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내리는 서리를 얘기하죠. 원래 추위는 겨울이 더 춥지만 여름에 이제 뜨거운 계절에 있다가 가을에 서리를 만나면 사람이 기분이 급격히 추워지죠. 그래서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을 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대단히 엄격해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엄격한 명령을 얘기합니다. 일일이 여삼추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하루란 뜻이죠. 일이 하나, 일이 날이니까 한 날의 길이가 같다. 뭐와? 가을이 추가 3, 3번 있는 거니까 3년과 같다는 거죠. 하루가 3년과 같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다리고 고대하는 어떤 일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시간이 늦게 가서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두 번째 한자는 수자가 되겠습니다. 빼어나다 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는데요. 벼화 자 밑에다가 내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뛰어나다 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그냥 쳐서 일곱으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빼어나다 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수재에는 아주 뛰어난 인재를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영재 그러면은 좀 어린 친구들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수재는 나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채가 좋고 아름답다, 보기에 아주 좋다라는 뜻인데 이 수려하다는 남자 여자한테도 쓰이지만 자연이라든 자연물 어떤 풍경 이런 데도 씁니다. 그런데 반해서 준수하다는 모양새가 좀 아주 잘생긴 그런 쪽에 주로 씁니다. 뭐 풍채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외모가 아주 예쁘게 생긴 잘생긴 그래서 이제 준수하다는 상대적으로 남자 쪽에 더 많이 씁니다. 사람한테 이 수려하다하고는 달리 사람한테만 주로 쓰지만
특히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중에서도 이제 말처럼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이제 동물한테도 준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준마, 그러면 준수한 말이란 뜻이죠. 그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 뛰어난 특성, 뛰어난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규수라고 하는 것은 깊은 그 집안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제 관연한 처녀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규수라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고 여자고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침방에 주로 어, 틀어박혀 있는 그러한 여성을 얘기하는 거로 규수라는 말을 썼다.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어떤 작품이나 또는 물건이 아주 그 보기에 좋거나 또는 기능이 뛰어난 그런 것을 수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우수상 그러면은 이 수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작품이나 물건에 주는 상을 얘기합니다.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비범하다 또는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조선시대 영조 때 장원급제를 한 인재입니다. 임금을 대신해서 전국을 돌면서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는 업무를 하던 어사로서 대단히 활약을 크게 한 어사입니다. 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마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으로 주조돼서 이거 말이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이 말이 한 마리짜리, 두 마리짜리, 세 마리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박문수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어사 직위를 아주 특출나게 그 수행을 했었던 인물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자를 보겠습니다. 붉다라는 의미의 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붉은색 그런 의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삐쳐 올리고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적자가 되겠는데요. 붉다 또는 붉은색이라는 의미의 적자가 되겠습니다. 적색 그러면 빨강 계통의 색깔을 얘기하고요. 적신호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은 위험을, 이게 불이 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험을 표시하기 때문에 적신호라고 하는 것은 경고, 특히 경고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수준의 곧 닥칠 위험을 월닝하는 경고로 보여준다. 이 말하고 적색 경보는 의미가 지금 같은 거죠. 경보가 엘러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린 엘러팅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는 의미고, 뭐 옐로 엘러팅은 주의해서 살펴봐라 라는 거고, 레드 엘러팅 그러면은 적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십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가장 크고 규모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일 수행 면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집단 중에 하나예요. 의 구호단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똑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하죠. 그 복식부기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에서 이제 유래를 한 말입니다. 적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위도가 북극과 남극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위도, 위도로 볼 때 0도인 거죠. 0도인 셈인 것을 우리가 적도라고 얘기를 하고, 적도는 열대 우림 지역을 통과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적나라하다, 이 나자 라자는 똑같은 한자예요. 벌거벗다라는 벌거벗다는 라자를 지금 중북해서 쓰면서 일체에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를 얘기하니까 솔직 담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적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츠를 쭉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요 가시광선을 이렇게 보면 적색이 맨 이쪽에 있고 자색이 맨 이쪽에 있다라고 할 때 요 적색 부근에 있는 바깥쪽, 가시광선 바깥쪽이죠. 요거를 우리가 적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위선은 복사열을 전달해주는 전파, 그 전자파를 적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일정한 그 헤르츠를 쭉 보면 이제 이쪽에 음성 대역이 또 있겠죠. 음성 대역하고 가장 가까운 그 가시광선 라인이 적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이제 동그랗고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납작한 그런 도너츠 모양의 피 세포를 얘기하죠. 요 피 세포는 이제 그 산소를 이동시키는 철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적조는 민물에 일어나는 현상은 녹조라는 게 있습니다. 적조 현상은 이제 그 조류, 바다에서 조류가 급격히 그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구스름한 바닷물이 불구스름한 색깔로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적조 현상이라고 하고요. 조류가 늘어나면서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이제 다른 생물들, 특히 동물인 물고기 이런 것들이 살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참고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